고려가요 서경별곡 해볼게요. 고려가요 개관은 생략, 고려가요 개관 설명은 따로 올려놨어요. 미리 보내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안 보냈나요?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서경별곡. 자, 갈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몇 쪽이야? 51쪽. 자, 갈래 고려 가요. 요거는 한번 해보자. 고려 가요 다른 말로 고려 소교라고도 하고, 소교 영어로 팝송, 대중가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소교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팝송의 대체적인 소재가 뭐예요? 이별,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려가요 내용도 주로 그런 것들이야. 다른 말로 장가라고도 해요. 시조는 뭐라고 그래요? 단가. 고려가는 길어서 장가라고 해요. 자, 개관에서도 하지만 연 구분이 있어. 그걸 무슨 채? 아이, 따로 하라고 해서도 하고 있네. 분연체. 다른 말로 분절체, 분장체. 이거 외워야 돼. 연과 장을 묶어 연장체 이렇게도 해요. 분절체, 분연체.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연 구분이 있다. 자, 적극적 그랬는데 서경별곡은 적극적이고 원망의 정서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따 본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자, 다른 말로 대상의 부재. 외우셔야 돼요. 자, 가시리와 다르게 화자는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서 해석하겠지만, 그러면 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중요한 생계 유지 수단을 버리고서라도, 빌딩 버리고서라도 당신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별을 수용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이별 거부. 수용이 아니야. 이별 거부. 처음 듣는 사람 이거 쓰셔야 돼요. 이별 거부. 수용이 아니야, 거부야. 이별을, 아유, 나와 있네.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 태도. 그 다음에 또 님이 만날 새로운 연인들을 질투하는 모습. 그래서 원망의 정서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뱃사공에게 원망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이 돼요. 이건 그때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자, 본문하고 여기 개관 정리된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차분 들어가 볼게요. 자, 시적 화자의 처지, 상황,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요해요. 자, 우리 배운 가시리, 서경별곡, 아리랑, 송인, 아까 했던 황조가 등등 다 대상의 부재예요. 자, 서경별곡 나머지 요소는 하면서 하자.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잠깐 보세요. 잘 보시면 같은 말이 아질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씩 나와요. 닭곤대 아질가, 닭곤대, 여해물온 아질가, 여해물온,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이렇게 보여요?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를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시어의 반복 한번 써볼까요? 자, 앞에 서경이라는 말을 다시 쓴 이유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운율 형성 방법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질가.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 뜻이 없어. 남아도는 구절, 남을 여자를 써서 여음이라고 해요. 아질가는 엄밀하게 따지면 구는 아니지. 이러저러니까 그냥 여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금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글씨 안 보이는 모양이다. 안 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서경은 평양을 뜻해요. 평양 천도 하려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자,
평양이 아질과 평양이 서울입니다만은 정답은 되겠어요. 자, 여음은 뜻이 없는 거다 또는 뜻이 있어 보여도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서 음보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반복된 거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몇 음보예요? 하나 둘 셋이니까 몇 음보? 3음보. 3음보가 반복돼서 3음보율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자 수로 따진다면 333이 되겠네요. 332, 333, 334 요 정도가 전통적 3음보율에 해당이 돼요.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요거는 여음구가 되는데 요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잘 보시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후렴구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 시의 후렴구 역할도 해요. 후렴구 역할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후렴구는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써볼게요. 자, 여기 여음구, 정확한 용어는 여음구고요. 여음구야. 후렴구 역할을 한다 해도 맞아. 근데 학교에서 한번 후렴구를 하지 않았나요? 그죠? 어떤 용어가 있을까? 전체 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아, 이거보다 다시 운율 형성한다부터 하자. 운율 형성. 이게 되는 거고, 전체 구성에 통일성 부여. 과거에 청산별곡과 정지용의 향수를 묶어가지고 연구가 하는 역할, 공통된 기능을 알맞은 것. 그래서 통일성 부여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잘 나오고, 자, 여기 보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본문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 자, 요 후렴구의 기능, 정서를 부각한다, 강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서 집약되어 있다. 맞아, 틀려? 관계가 없으니까 틀리지.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맞겠어? 요것도 틀리지 그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서를 집약했다, 정서를 부각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됐죠? 언어 사용이 이중적이다. 언어 사용의 이중성. 언어 사용의 이중성. 본문의 내용과 전혀 안 맞아. 대체로 그래요. 고려가요는 정석가의 경우에는 맞다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내용과 안 맞아. 왜 그렇지? 궁중학으로 편입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서경이 평양이 서울입니다만 닦건대 닦은 곳 이런 뜻이에요. 대는 오늘날에 말하는 뭐뭐 하는 대 할 때 그 장소를 뜻하는 의존명사예요. 새로 털을 닦은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새로 털을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인 평양을 고유의 말은 원래는 괴다가 단어 원래 맞는 단어예요.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 적을 때 잘못 적은 걸로 보여요. 이 책이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 책 서경별곡이 전해지는 그 문헌에 손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잘못 기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기록한 건 어떤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작업할 때 잘못된 거지. 이런 걸 오기라고 해요. 자, 새로 털을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인 평양을 사랑합니다만 여해물은 헤어지기보다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질산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화자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길쌈 누가 하니? 여자가 하죠? 아, 길쌈이 뭔지 알아요? 천 짜는 거, 배 짜는 거예요. 직녀, 견우 징할 때 직녀, 배 짜는 여인 아니에요?
여성화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생계 유지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서라도 가겠대. 그걸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대. 그럼 이별을 수용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해요. 이별 거부. 소극적, 적극적, 비교적, 적극적 태도인 거예요. 길쌈마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곰은 강조해요. 그냥 울면서 줬다와 니다가 합쳐진 거예요. 줬다는 따르다, 추구하다. 쫓다는 몰아내다라는 뜻이고, 줬다, 치읓받침, 줬다는 추구하다, 따르다예요. 퍼슈의 뜻이에요. 퍼슈 스펠링도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했냐? 퍼슈 추구하다 그 뜻이고요. 쫓다는 익스펠, 디스펠,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영어 단어 한 거예요. 니다는 가다, 살아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다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전체 해석 한번 해볼까요? 평양이 서울입니다만 새로 터를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인 평양을 사랑합니다만 님과 헤어지기보다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연 넘어가 볼게요. 자, 이연은요, 내용이 이게 정석가에 나오는 노래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을까? 여기 아마 나왔을 텐데,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정석가와의 유사성 볼까요? 정석가 6년하고 서경별곡 이연이 내용이 유사해요. 형식은 좀 다른데 내용은 유사해. 자, 서경별곡은 여기에 구술이 아질가 구술 이런 식으로 아질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어를 반복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석가의 경우에는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이렇게 동일 문장을 두 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 차이점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자, 정석가 6년이 서경별곡 이연하고 비슷해. 자, 이거는 당시 유행하던 표현, 흔히 구슬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구슬 노래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많이 불렸던 노래인가 봐요. 그거를 가져다 쓴 거예요. 서경벽도 갖다 쓰고 정석가도 갖다 쓰고. 요즘으로 따지면 표절이죠. 그죠? 근데 이 당시 그 표절이라고 하지 않고, 자, 뭐 고전은 뭐 다른 그 문헌에 나오는 글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자, 전달이 되면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적층성이라고 그래요. 자, 유행에 대비한 차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해석 들어가 볼게요.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디신달은 디귿은 지읒으로 바꾸면 돼요. 티읒은 치읒으로 바꾸고, 그러면 지다,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한들 그 구슬을 엮어놓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끝에가 it가 이렇게 나가면 의문문이에요. 자, 끝에가 it가 it고 니은다 이렇게 나가면 다 의문문이에요. 자, it가는 상대 높임, 요즘으로 따지면 하십시오체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자, 끝에 있는 나나는 여음구예요. 정확히 따지면 여음이지. 돼지꼬리 빼도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한들 그 구슬 엮어놓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표현 방법으로 서리법이고, 그게 봐서 물음의 방식 이런 거 외워야 돼. 물음의 방식 안에 들어가고. 자, 그럼 서리법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확실성이 없나 보건데. 자, 서리법은 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끊어질 리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제기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서리법이 나오면 영탄법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영탄법이 나온다고 서리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서리법이 나오면 영탄법은 거의 100% 가까이 붙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즈문에 천년이에요. 천년을 왜 오곰 왜 따로 간들 살아간들 천년을 왜 따로 살아간들 신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예요. 나나는 영. 잘 보세요. 요 두 줄의 내용과 요 두 줄의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거 이해가 돼요?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랑이 시련을 만나도 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건 끊어지지 않는다. 시련을 겪어도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시련을 겪어도 님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용이 좀 비슷하죠?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해. 그래서 내용상 대꾸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만큼과 요만큼이 대꾸예요. 잊어먹으시면 안 돼. 자, 보통 구슬을 사랑, 바위를 시련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 자의적 해석이니까. 자, 전체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사랑이 바위에 부딪혀도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님과의 인연은 깨진다 하더라도, 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못했어. 그래도 사랑은 이어져.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구슬 사랑, 긴도 사랑, 믿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천년은 나와 님을 가로막는 시련과 고난,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도 님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됐죠? 해석 다시 한번 해줘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을 끈이야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천년을 왜 따로 살아간다 한들 님과의 믿음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됐죠? 자, 3년 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3년. 자, 여기 공간적 배경이 대동강에 나오는데요. 자, 우측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단위는 적으셔야 될 거예요. 예비는 적혀 있죠? 자, 고전에 주로 대동강에 나오잖아요. 우리 안 배웠지만 공무도화가도 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지에. 공무도화가에서는 단순히 이별이 아니고 님이 죽어요. 사별이에요. 이 공무도화가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 대동강이에요. 서경별곡의 공간적 배경도 대동강이고요. 송인도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송인도 공간적 배경이 대동강이에요. 고전의 대동강에 나오면 대체로 이별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정한의 공간이라고도 해요. 이별의 공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정한의 공간. 왜 안 나와? 뭐라? 자, 정한의 공간이라고도 해요. 색깔 너무 진하다. 좀 흐리게 할게요. 자, 됐죠? 현대시에서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나오면 이건 우리 국토를 의미해요. 대동강을 건너갔다는 건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부제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좀 뺄게요. 자, 본문 들어가도 될까요? 적었어요? 자,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자, 3년.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3조의 3음보율 이렇게 써요.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니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옆에 필기해놨어요.
앞에 의문사가 있을 때 끝에가 있고, 좀 키워드릴게요. 자, 여기 이응을 옛 이응으로 써놨죠? 요 이는 상대 높임법이에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십시오 체야.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합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은 문법이 필수가 되니까 다시 의문사가 있고 끝에가 오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있고 이거를 오 형태로 온다.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있가 아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역시 해석은 뭐뭐입니까? 요 하십시오체로 쓰는 이유는 요 이 때문에 그래요. 상대 높임이야. 그 다음에 앞에가 2인칭 너, 당신이 나왔을 때 생략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니은다 그러면 역시 의문문인데 요거는 헤라체예요. 그래서 뭐뭐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공 사실 대동강 잠깐 보세요.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자 강이 있어요. 대동강이에요. 자 화자가 있고요. 이 배를 운행하는 뱃사공이 나의 님을 태우고 대동강 건너편으로 건네줬어요. 그러면 그 건너간 님이 건너편에 있는 꽃을 여인을 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꽃을 꺾을 거래. 꺾는다고 하는 건 죽인다 해친다 이런 게 아니고 인연을 맺다 사랑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님이 건너가서 바람 피는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일단 님 잘못이지. 얘 잘못일 수도 있고 맨날 바가지 긁어서 건너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보통 님이 잘못한 거예요. 바람 피는 놈이 잘못한 거지. 그죠? 그럼 누굴 욕해야 되니 원래는? 님을 욕해야죠 이렇게. 근데 님을 욕하면 님이 있던 정도 떨어져가지고 진짜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님한테는 차마 욕을 못하고 뱃사공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뱃사공은 좀 억울하지. 엉뚱한 화풀이 대상이 뱃사공인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비슷한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 예문 적어드릴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너의 각시 너는 뱃사공이지. 야 뱃사공 너네 각시는 럼난디 몰라서 럼난디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난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음란한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음란하게 바람난지 모르고 가는 배에 얹었느냐 의문문이에요. 얹었느냐 사공아 이해될까요? 니다 또는 여다는 가다예요.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여인을 상징해요. 연적이에요. 연적 사랑의 삼각형 꼭지점이 하나예요. 을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새로운 여인을 만날 것이다. 바람 필 거야. 누구를 원망하고 싶어? 님. 근데 대신 누구한테 했어? 사공에게. 그래서 사공 엉뚱한 화풀이의 대상이고요. 쓰셔야 돼요. 엉뚱한 화풀이의 대상이고요. 속담으로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속담 모르더라. 이제 기억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좀 키워드릴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 근데 자 님이 과연 진짜 건너편에 여인이 있어서 바람피러 간 걸지는 확실하지 않죠.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한 3, 4년 된 것 같다.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수능 특강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귀인오류라고 나왔어요. 자 찍어서 보내줄까? 카톡으로 찍어서도 보내드릴게요. 자 귀인오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거지.
잘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수특에 나왔어가지고 요거를 인용해서 문제를 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드린 거예요. 아까 황조가 하고 뭐 이런 거 찍어서 올려드리든가 할게요. 자, 가시리 서경별곡 여기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가시리 서경별곡 황조가 송인 이렇게 되죠? 황조가를 먼저 했으니까 비교하는 게 나올 텐데, 자, 둘 다 이별을 소재로 다뤘어요. 근데 자, 가시리 돌아오라는 기원을 해요. 서경별곡 얘는 아예 체념을 안 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별을. 응? 거부하고 있어. 반면에 가시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진달래꽃에 비교하면 적극적이에요, 얘는. 여러분은 진달래꽃이 들어가니까 가시리를 소극적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진달래꽃에는 체념만 나오거든요. 근데 가시리에는 체념을 하긴 하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왜 저번에 안 적어드렸지? 자, 기원하는 내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진달래꽃보다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묶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저번에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진달래꽃, 가시리, 서경별곡 요 순서로 했을 때 여기 아리랑도 들어가고요. 송이는 요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로 갈수록 좀 더 적극적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달래꽃과 가시리를 묶으면 가시리는 적극적인 거고요.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비교하면 가시리는 소극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객관적인 점은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제 연모의 정과 이별의 정한 대상의 부제를 달았고요. 사랑하는 이과 대동강가에서 이별하고 있다. 대상의 부제. 적극적 이별을 거부하고 이런 거 중요해요. 적극적 이별 거부.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지만 몇 년? 2년. 끊이 안 끊어진다고 그랬죠? 믿음을 맹세하지만 또 한편 님이 새로운 애를 만날 것에 대한 염려, 그 원망의 정서를 뱃사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원망의 정서가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본문에다 쓸까? 자, 아까 썼던 것 같은데 사공에다가 썼죠?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됐죠? 됐어? 자, 맞는 내용이면 동그라미, 틀린 내용이면 X 그랬는데, 자, 님과 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동그라미. 바위돌은 님과의 사랑을 지켰던 화자의 절개, 굳은 의지 아니에요. 바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이연에서는 반복법.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하여.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만 보면 찾으면 돼. 끊어지겠습니까? 이랬으니까 서리법 사용됐죠. 서리법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답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부각 강조하는 거다. 3륜에서 언급된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으로서 공간적 배경이 되면서 동시에 임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됐죠?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요. 자, 내용자 이해 안 되는 거. 자, 성인은 이따 성인으로 따로 할게요.